5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퀵배송 대신에 가장 뜨거운 평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평택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맡고 계십니다. 김현정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요즘은 뭐 잘 지낸다는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택을 선거 때문에 네. 평택이 핫플이에요. 네. 네,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디냐라고 네. 물은다면 단연코 평택을이다. 맞습니다. 이런 네.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시민들 만나시면 주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일단 평택을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뭐랄까 이게 신기해하시는 거죠. 갑자기 여기 막 전국적인 이제 관심을 받고 네. 또 TV에서만 나오던 정치인들이 길에서 막 인사하고 막 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긍정적인 그 저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반면에 이제 또 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여론조사도 너무 자주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짜증 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론조사 여러 가지 좀 그만해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한 5분이 나와갖고 오자구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평택을과 관련된 네. 우리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거야, 어떻게 성장시킬 거야, 발전시킬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거나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인지도라든지 뭐 이렇게 관심, 네. 선거 이런 걸로 해서 공중전 뭐 비슷한 뭐 이런 느낌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선관위 주최의 토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제 뭐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TV 토론도 하고 또 뭐 방송 예, 어제 CBS 라디오에서 방송도 시간에 했는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자유 토론 시간에 서로에 대한 그 공방 이게 아주 치열하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네. 오히려 뭐 어제 잘 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김용남 후보가 네. 자기가 할 말들을 많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느 점에 제일 주목하십니까? 유권자들은 어떤 거에 가장 관심 있어 하세요? 그 사실 저도 선거 이제 몇 번 치러봤지만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의혹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되게 막 부각시켜서 네거티브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유권자들은 네. 뭐 후보들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너무 과도하면 네. 오히려 너무 이제 이렇게 네거티브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특히 중도나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공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만 일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 실제로 그 뭐 김용남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끊임없이 조국혁신당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은 그 진위 공방을 가지고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실제 평택의 의제는 뭔지 네. 이거는 좀 실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택 시민들 다녀보시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의제들이 좀 그 부각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그 지금 평택을 지역이요. 네. 대한민국 축소판이거든요. 거기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도 네.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도농 복합 도시거든요. 서부 지역은 다 농촌이 상당히 넓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도 들어와 있고 평택항도 있고 네. 공단이 많아서 노동자들도 많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소판이거든요.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고덕 신도시는 지금 막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위치해 있고 서부명 같은 경우는 서부 5개명 같은 경우는 거기랑 팽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 인프라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해요. 교통이나 특히 이런 것들은 네. 교육 시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제 물론 이제 공약을 내고는 있지만 네. 피부적으로 이제 막 그 상대방에 대한 뭐 이렇게 공세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성으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거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비춰지는 게 보면 후보들 막 다니면서 인사한 거 영상 올리고 뭐 이런 게 주로 하고 또 상대방에 공격 이런 것만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또 출연을 하셨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좀 요청드리는데 당 대표가 너무 특정 언론만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뭐 제가 답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민주당 네. 저 지지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속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하여간 뭐 저희들도 범민주 진보 언론인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제가 한번 출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나오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뭐 뉴스공장, 매불쇼, 새날 이렇게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출연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에는 잠시 후에 한미수 비서실장께서 출연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택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들이 만나서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만나긴 만났나 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뭐 진행자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 단일화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만약에 보수 쪽에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네. 그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냥 현재 상태로 끝까지 완주하는 거로 정리된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선거 초반에 평택에 굉장히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애매한 오자 구도가 계속 갈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보수 단일화가 일어나도 이쪽은 단일화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일단 김용남 후보가 본인은 절대로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지금 거놓은 상태이고 김용남 후보가 당의 입장도 예. 그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어제 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완주하는 구도로 다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수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제가 듣기로는 황교안 후보가 무리한 요구를 몇 가지를 하고 있나 봐요. 어떤 요구를?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뭐 인정해라라든지 또는 뭐 복당, 합당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봐요. 본인의 복당과 예, 복당, 합당.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 자유화혁신과 국민의힘의 네. 합당.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기자들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취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사항들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이동 후보나 한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강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보수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단일화가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유이동 후보가 네. 3순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보수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1위 후보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 네. 또 막판에 세결집이 되면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당 안에서 내부로 여론조사 한 거에 의하면 그 3자 구도로 갔을 때 여론조사 보면은 그 후보 3명이 5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네. 근데 순위는 김용남 후보가 1위를 나오고 이제 김용남 3위, 후보가 1위. 예, 그 유이동 후보도 3위인데 예. 5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평택을이 특징이 좀 있어요. 거기가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 대한민국 축소판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 계층들 유권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지금 관성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요. 관성 투표. 당 보고 찍는 거. 그냥 아. 1번 찍는 분은 계속 1번 찍고 줄투표. 2번 찍는 분들은 계속 2번 찍고. 왜 총선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찍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이 되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다. 항상 낮았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44%였거든요. 전국에서 전체는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아요. 예. 그거는 그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예요. 투표율이. 예, 항상. 예. 그러니까 경기도보다는 5% 낮고 평균, 전국보다는 10% 낮은 게 예. 그 평택의 그 투표의 특징이에요. 특히 평택 을은 더 낮아요. 예. 우리 병지역보다 을은 더 낮아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네. 관성 투표하고 투표율이 낮은데 보수가 결집을 막판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유이동이가 어부지리 얻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계속 조국혁신당에서 네거티브를 그동안 세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혹시 그 국힘제를 외치고 계시지만 오히려 유이동의 어부지리로 기결될 가능성도 전 있어서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란 세력의 복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국힘제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나중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음.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위기감. 그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까지 가면은 좀 약간 깝깝합니다. 네. 그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줄투표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당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평택을에 계신 유권자들 가운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쏟아져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국혁신당을 돕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네.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김용남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남은 민주당 후보다. 그러나 상당히 레디컬하게 맞붙어 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돕는 분들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네. 인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간성 투표도 얘기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직 투표로 이제 들어갈 건데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성 투표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후보라는 저기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기본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8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6번을 1등을 했거든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당선 가능성은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은 아시겠지만 내가 누굴 찍을 것인가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당선될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차원에서 보면 김용남 후보가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그 조국 후보의 그 유일한 전략이죠. 사실은 그 민주당의 지지층을 뺏어오는 것. 이게 이제 전략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는 거 외에도 본인 자체적인 호불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로남불이나 뭐 뭐, 조롱남불 예. 이런 거 관련된 유권자들의 그런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보 측에서는 이제 만약에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중도나 합리적 보수 이쪽은 김용남 후보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본인들이 뺏어갈 영역은 민주당 당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지층이잖아요. 그게 지금 양분 그게 양분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실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갭을 얼만큼 벌리느냐, 예. 좁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선 가능성 하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확장과 전국 정당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영입하신 분이고 당에서 공천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강조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또 까딱 잘못했다가는 유이동 오브질이도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그리고 유이동 김용남 후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덕 신도시에 사는 젊은 유권자들이 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판단을 하실지 결국에는 평택에 사시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다. 다만 김용남 후보의 우세 흐름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